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5월 첫 주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 경제가 1분기에 6.4%의 빠른 성장을 하였다는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유로존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즉 리세션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총 4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5월 1일 현지 시간 현재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도의 대규모 바이러스 감염 및 사망자 발생 이후에 모렌드라 모디 수상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economy accelerates as recovery continues. BBC 뉴스 보시죠. 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빠른 6.4%의 성장을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 최근 추세를 보면요.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5.0%, 2분기에는 무려 마이너스 31.4% 역성장하다가 3분기에는 33.4%의 고성장, 그리고 4분기에는 4.3%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연간 전체로는 마이너스 3.5% 역성장입니다. 그리고 올 들어 1분기에 들어서 6.4%의 높은 성장을 다시 실현하였습니다. 작년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이후에 지금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유로존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에 비해서 굉장한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 첫 번째 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자금 대규모 살포입니다. 개인별로 1,400불을 지급하고 실업수당도 연장 추가 지급하고 이에 따라서 민간 소비가 급증한 것입니다. 14개월 내에 민간 소비가 최고로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제자금 살포 규모가 작년 5월 1일에 총 6조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4조 달러 규모의 새 구제자금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니까 앞으로 이게 또 미국 GDP에 많은 기여를 하겠죠. 지출 국민소득 방정식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C 플러스 I 플러스 G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백신 보급과 감염자 감소입니다. 경제 봉쇄가 완화됨으로써 내수가 촉진되게 되죠. 경기가 좋다 보니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55만 3천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하였는데요. 이 숫자는 작년 4월 첫 주에 615만 명이나 청구한 데 비하면 아주 줄어든 거죠. 그러나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에는 아직도 수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경제는 앞으로도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경기 부양 효과가 계속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추가로 또 4조 달러나 되는 대규모 부양 조치를 할 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백신 보급 확대로 감염자가 감소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제 활동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 호조 소식에 미국 주식시장 다우 등은 재차 신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금요일 발표된 4월 중 고용보고서 잡스 리포트가 기대되는군요. 지난 4월 중에 100만 명이 취업한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업률은 6.0%에서 5.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Eurozone economy slips into another recession as COVID lockdowns bite. CNBC 뉴스 보시죠. 지난 주말 유로스태트 유럽 통계청은 유로존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즉 리세션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7%에 이어서 금년 1분기에도 마이너스 0.6% 역성장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두 번째 불경기 리세션에 빠진 거죠. 리세션에 빠졌다가 잠시 회복된 뒤에 다시 리세션에 빠진 소위 더블딥 리세션인 겁니다. 그 주 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3차 확산으로 경제 봉쇄 조치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독일이 작년 4분기에 플러스 0.5% 하였지만 올 1분기에는 무려 마이너스 1.7% 역성장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1.4% 했지만은 올해는 플러스 0.4% 성장하였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탈리아의 경우에 작년 마이너스 1.8% 역성장한 이래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0.4% 역성장하였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작년 4분기에 0% 그리고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 0.5% 역성장하였습니다. 독일이 1분기에 마이너스 1.7% 역성장한 데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크게 역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유로존 경제에 대한 전망은 그래도 낙관적입니다. 백신 보급 확대에 따라서 경제 활동 재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 비해서 백신 보급이 상대적으로 늦어졌던 이 시가 백신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오는 여름까지 성인 70%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군요. 두 번째로 EU도 경기 부양 자금을 올 하반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국이 지금 이 시에 자금 운용 계획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 시는 동자금의 37% 이상을 기후변화 관련 자금으로 쓰게 하고 20% 이상을 디지털 전환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에 비해서 유로 경제가 리세션에 돌입한 것을 보고 세계 경제의 불균형적인 회복을 실감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바이든 pitches once in a generation investment to Congress. BBC 뉴스 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총 4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취임 100일째 되는 날로서 첫 상하 양원 합동 연설에 들어간 날입니다. 4조 달러 투자는 1960년대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군요. 그야말로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투자라고 이제 바이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공화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죠. 민주당 일부도 이렇게 대규모 투자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날 국회 연설 장면에 아주 특징이 있었는데요. 대통령 뒷자리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앉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의 여성이 동시에 대통령 뒤에 착석한 거라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매덤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호칭했는데요. 미스터 프레지던트의 호칭에 대한 대응이죠. 4조불 투자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은 두 파트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고, 즉 미국 고용 계획이고, 두 번째는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 미국인 가족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교통시설 투자, 노약자 보호,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교육, 상수도 시설 등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서너 살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하고 가족과 건강 관련해서는 유급휴가가 인정되고 그리고 지역 전문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 전문대학이라는 미국에서 주로 인근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기술 위주의 교육을 하는 2년제 대학을 말합니다. 이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사태 이후 인정했던 각종 세금 감면 제도를 연장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방안은 우선 법인세 인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 부자에 대한 증세가 됩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세 내용이 나오겠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5월 1일 오후 2시 36분 제네바 현지 시간요.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내용을 보면요. 확진자 수는 1억 5천만 98만 9천 명입니다. 전주 대비 4.0%나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317만 3,576명으로 전주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세계 백신 접종자 수는 10억 1,145만 7,859명이네요. 전주 대비 12.4%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특징을 보면은 백신 보급이 많은 국가에서 감염이 주는 대신에 백신 보급이 낮은 국가에서 감염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제조대국 인도에서 백신 보급률이 낮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터키가 7위에서 6위로 되더니 지난주에는 다시 5위로까지 부상하였고요. 콜롬비아가 새로 12위로 부상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인도의 대규모 바이러스 감염 및 사망자 발생이 나렌다 모디 수상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모디 수상은 지난 4월 17일 인도 총선 직전에 마스크 없이 대규모 선거 유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날 인도에서 26만 1,000명이 발병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 발병 1일 발병 최고가 되었죠. 최근 인도는 세계 총 발병자 수의 50% 가까이가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 빨간 부분이 인도에서 발생한 숫자입니다. 현재 인도는 백신 제조 대국임에도 국민의 2%만 2차 접종을 마쳤다고 하네요. 병원에서는 치료용 산소 부족이 얘기되고 있고요. 화장을 위한 목재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모디 수상은 2019년에 5년 임기의 수상에 재선되었는데요. 이때 압도적인 승리를 하였습니다. 워낙 연설을 잘하는 파퓰리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인도의 성스러운 존재로까지 부상하였다고 하네요. 중앙은행 총재를 하루아침에 뚝딱 갈아치우는 그런 존재로 되었죠. 그리고 힌두 국가주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인도 상황을 보면요. 1월 28일 모디는 인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세계를 구했다고 발언하기도 하고요. 보건장관은 3월에 We are in the end game of COVID-19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월에 인도 총선이 시작되면서 대규모 정치 집회가 계속되었고요. 발병자 사망자가 급증함에도 장관은 situation is under control, 통제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한국에서도 자주 들었죠. 4월 1일에는 힌두 축제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힌두 축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순례입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모디가 마스크 없이 대규모 선거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발병자 수와 사망자 수가 더 급증하자 모디 측근은 지방정부가 경제 봉쇄를 하지 않았고 또 의료 시스템 관리를 잘못했다고 비난했고요. 산소 부족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정부가 배급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네요. 이에 대해 모디 비판자들은 모디 힌두주의 국가 정부가 2차 감염 확산에 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힌두 축제와 정치 집회를 격려하였다고 주장하네요. 제 생각에 파퓰리스트 정치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사진들은 인도의 대규모 정치 집회, 종교 집회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로 화장하는 모습, 그리고 백신 부족을 보여주네요. 백신 제조 대국 인도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4월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예상으로는 100만 명을 신규 고용하고 실업률이 5.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 과열 우려를 자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GM 자동차와 파이자, 우버 등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주가지수 신기록을 기록하였는데요. 일부는 예년에 세린 메이가 이제 올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네요. 일부는 추가 상승을 또 전망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요일별 일정은 주간 다이어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